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최악의 가뭄 소식부터 집중 보도해드립니다. 전국이 가뭄으로 바싹바싹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저수지 바닥이 드러나 농작물은 말라가고 생활용수를 공급할 댐 수위도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송양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1,200만 톤의 물을 담을 수 있는 대형 저수지. 하지만 물을 찾기가 힘듭니다. 저수율은 단 2%, 오리배와 낚싯배는 갈라진 바닥에 놔둔 겁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선착장도 지금 그대로 그냥 바닥에 있는 것이고 배 역시도 운행할 수 없는. 한 달 전만 해도 어른 키가 넘는 2m 이상의 물이 차 있던 호수입니다. 하지만 한 달 만에 모든 물은 말라버렸고 지금은 풀까지 돋아나 거대한 초원처럼 돼버렸습니다. 경기도 저수지 20곳은 완전히 고갈돼 저수율이 0%로 떨어졌습니다. 군인과 농민들은 물이 조금이라도 고인 곳을 찾아 차로 실어 나르기 바쁩니다. 물 풀 데가 없지, 받을 데가. 그래가지고 일로 왔어. 저 옥수수를 심어놨는데 다 말라 죽어서. 대형 댐도 사정이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보령댐의 저수율은 9%, 수도권의 젖줄인 소양강댐은 38%, 충주댐은 29%로 떨어졌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실시 중인 제한급수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뭄이 더 심해질 것에 대비해서 급수책의 조정 등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마 전선의 북상마저 늦어진다는 소식에 농민들은 체념 상태입니다. 도리는 없습니다. 한 올이 하는 일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해마다 줄고 있는 강수량에 기후변화로 가뭄이 해마다 반복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중장기적인 물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송양환입니다.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논밭은 물론 농민들의 마음까지도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물을 얻기 위한 사투가 계속되면서 주민들 사이에 분쟁이 잇따르는가 하면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규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누렇게 타들어가는 모잎. 논바닥에 쩍쩍 갈라진 틈은 주먹이 들어갈 만큼 커졌습니다. 저기 뭐 실어다 분다 해도 되지도 않고 논뿐 아니라 저 밭곡시도 다 헛내려 절단났어요. 간척지 논 물 위에는 거품이 떠다니고 김처럼 검은 이끼가 가득합니다. 비가 오지 않아 염도가 높아지면서 한 달 전 심은 모가 다 죽어버린 겁니다. 간척지 농사 30여 년 만에 처음 겪는 일입니다. 작년에도 가뭄이 있었지만 이렇게 한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2번 심어도 죽은 사람들 많이 있고. 군데군데 물이 나올 만한 곳이면 관정을 파보지만 지하수 찾는 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15일, 20일 한 그 정도 밀려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신청해도 한 20일 후에나 개발할 수 있고 그래. 많이 일이 밀려서. 지하수 파는 걸 놓고 이웃 간 다툼까지 빚어지기도 합니다. 마을 상수가 바로 옆에 있는데 그 옆에다 관정을 하면 마을 상수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요. 하천이 마르면서 물고기는 떼죽음을 당하는 등 생태계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식수를 배급받는 마을에서는 절수형 양변기를 설치하며 한 방울의 물이라도 아끼려 노력합니다. 끝없이 길어지는 가뭄 앞에 농민들은 급기야 농기계를 앞세워 시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지금 모짜리를 해서 내가 어제 그저께 만상자 하는 사람도 봤어. 지금 해서 그 심으면 됩니까? 주말에 비가 예보돼 있지만 해갈에는 턱없이 모자랄 것으로 보여 물 확보를 위한 사투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 논밭이 쩍쩍 갈라지는 가뭄에 작황이 형편없습니다. 수확철을 앞둔 감자와 무는 여물지 못해 씨알이 잔챙이만 하고요. 한창 자라야 할 사과나 배는 성장을 멈췄습니다. 긴 가뭄에 채소, 과일값은 이미 금값인데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김성민 기자입니다. 충남 당진의 수미감자밭입니다. 2,600제곱미터가 넘는 면적이 온통 메말랐습니다. 석 달 전 심은 감자줄기도 바짝 말라버렸습니다. 예년 같으면 닷새 뒤 수확해야 하는데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비 같은 비가 안 와가지고 수확량은 작년에 30%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수확을 앞두고 어른 주먹만 해야 할 감자 크기가 올해는 이렇게 4분의 1 정도로밖에 자라지 못했습니다. 전북 고창의 무밭도 타들어갔고 고구마도 이파리까지 까맣게 시들었습니다. 채소값은 일제히 올라 도매가 기준으로 양파는 80%, 대구이 67%, 감자는 13% 정도 가격이 껑충 뛰었습니다. 제철을 앞둔 여름 과일도 피해를 입긴 마찬가지입니다.
충북 감곡의 복숭아 농장. 이맘때면 탁구공 크기만큼은 자랐어야 하지만 사실상 생육을 멈췄습니다. 찌글찌글해갖고 수분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대로다 떨어져 조금 더 말려 뱉어서 이 나무 자체가 죽습니다. 이게. 문제는 추석 대목의 과일 물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충남 당진의 배밭은 물 공급이 평소의 10%에 그쳐 흉작이 우려되고 인근 과수원의 사과 역시 크기가 3분의 1 정도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다음 달까지도 가뭄이 지속될 경우 배추나 무 같은 밭작물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성민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4대강 수질 개선을 위한 일부 보의 수문 개방에도 불구하고 이 녹조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환경단체는 수문의 전면 개방을 요구하고 있지만 가뭄 탓에 수문을 더 열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임병찬 기자입니다. 한강 하류인 서울 성산대교 북단입니다. 강가로 다가가자 기름띠 모양의 녹조가 수면 위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물을 퍼올리자 초록색 녹조 알갱이가 가득합니다. 한강에서도 녹조는 매년 발생했지만 특히 올해는 때이른 폭염이 이어지면서 지난해에 비해 확산 속도가 빠릅니다. 7, 8월경에 가장 번성을 하지만 요즘 날씨와 같이 가뭄이 지속되고 또 무더위가 계속된다면 그 시기가 조금 당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녹조를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정부는 지난 1일 16개 보 가운데 낙동강과 영산강, 금강의 6개 보를 우선적으로 개방했습니다. 그러나 녹조의 원인 물질인 남조류 개체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제한적인 보 개방으로는 녹조가 늘어나는 속도를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녹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6개 보에 대한 상시 개방, 수문에 대한 전면적인 개방이 필요할 거고요. 환경단체의 주장대로 보를 전면 개방하더라도 녹조 확산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인데다 가뭄이 극심해 수문 개방을 결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추가로 더 내릴 경우에는 현재 농번기에 농업용 양수장에 물을 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녹조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가뭄까지 겹쳐 관계당국으로서는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임명찬입니다. 북한에서 풀려난 지 엿새 만에 숨진 미국 대학생 오투 원비어의 장례식을 앞두고 미 전역이 애도의 물결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가족이 부검에 반대하고 있어서 그가 왜 의식불명에 빠졌고 또 죽게 됐는지 밝히지 못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불 꺼진 교정을 촛불이 가득 메웠습니다. 원비어의 모교인 버지니아대 동문 수백 명이 원비어를 추모하려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Aldo was someone who followed his passions, or confidently leading the exploration of a city he had never been to. 원비어를 반기며 주민들이 나무에 매달았던 리본은 주인을 잃은 채 여전히 걸려 있습니다. 마을 어귀엔 애도의 글귀가 새겨졌습니다. You could just tell that he was a great, really kind-hearted guy and a really, really well-liked guy at Wyoming. 대학 진학을 앞둔 2013년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씩씩하게 연설을 하던 원비어의 영상도 공개돼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I wish there was a way to know that you're in the good old days before you've actually left them. 당초 검시 당국은 원비어를 부검해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유가족은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전했습니다. 시신의 외관 검사와 의료기록 분석으로 사인을 밝힐 수밖에 없어 정확한 사인 규명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례식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밤 원비어가 다녔던 와이오밍 고등학교에서 일반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개 장례식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원비어가 북한 여행 때 이용한 여행사의 홈페이지입니다. 대문에는 북한 군인과 한복을 입은 어린이 사진들을 걸어놓고 평양 마라톤 상품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북한을 당장 여행 금지 국가로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고요. 방송에서는 북한을 선제 타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승진 특파원입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반드시 북한 정권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습니다. 특히 북한이 원비어를 살해했다면서 아직도 북한에 가길 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면 스스로를 책임져야 한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Someone who comes back totally incomprehensible and with significant brain damage. What would you describe it as? 원비어의 고향인 오하이오주 출신 정치인들은 북한의 반인륜적 범죄,
북한의 혐오스러운 행동에 대해 전 세계가 규탄해야 한다며 성토했습니다. 북한 여행 금지 주장도 빗발쳤습니다. 북한은 정기적으로 외국인을 납치하고 국민 12만 명을 수용소에 가둔 정권이라는 것입니다. 정부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We need to find out why that happened and then take appropriate action against that government. 이런 가운데 미국 폭스뉴스의 한 앵커는 원비어 사망과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언급하면서 선제 타격까지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Now U.S. is being directly affected by this North Korean crazy dictator. It may be time for a preemptive strike. 원비어 사망에 따른 미국 내 여론이 격화되면서 북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 조치는 더 강해질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승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비어의 죽음에 대해 완전한 치욕이라며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게 될 가능성이 더 희박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현원섭 특파원입니다. 북한에서 혼수 상태로 돌아온 원비어가 엿새 만에 숨진 직후 북한을 잔혹한 정권이라고 규탄했던 트럼프 대통령. 원비어의 죽음은 완전한 치욕이라고 연일 북한을 공개 성토했습니다. It's a total disgrace what happened to Otto. That should never ever be allowed to happen.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 중국과 시진핑 주석의 북한 문제 해결 노력에 감사하지만 효과가 없었다며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직접 할 것이라고 공언했던 트럼프가 추가로 독자 대북 제재에 나설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입니다. 북미 간의 정상회담 가능성은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만날 가능성은 한층 더 멀어졌다고 밝혔습니다. Clearly, we're moving further away, not closer to those conditions being intact. 미 국무부는 원비어 사망의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억류 중인 나머지 3명의 미국인을 석방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또 오늘 열리는 중국과의 외교안보 대화에서 북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원비어 사망을 계기로 보다 강력한 대중국 압박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현원섭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건이 갖춰지면 북한에 갈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주요 언론과의 연쇄 인터뷰로 분위기 조성에 나섰습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방문해 김정은을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북 조건은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이 비합리적이고 위험하지만 현실적으로 북한 핵을 폐기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장 핵을 폐기하라고 압박하기보다 우선 핵을 동결하고 다음 단계로 완전히 핵을 폐기하는 2단계 접근을 제안했습니다. 북한과 대화할 방안을 찾겠다는 의지는 강했습니다. 제재와 압박 수단은 풍부하지만 대화 수단은 많지 않다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드 배치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전임 정부의 결정이라고 해서 가볍게 보지 않겠다며 환경 영향 평가는 적법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일본이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해야 한다며 위안부 합의 재협상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앞서 미국 CBS와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에 한미 군사훈련 축소 주장은 개인적 의견이고 학자로서 자유롭게 발언하는 거라며 자신은 한미 군사훈련 규모를 조정하거나 축소하겠다는 언급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민입니다. 문정인 대통령 특보가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한미연합 축소 발언은 학자로서의 소신일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정치권의 논란은 여전합니다. 김세로 기자입니다. 9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오늘 새벽 귀국한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대통령 특보는 한미 연합훈련 축소 발언이 개인 견해를 밝힌 것뿐이라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학자로서 얘기한 거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할 얘기도 없어요. 학술회의에 가서 얘기한 걸 갖고 왜 이 모양이래요? 청와대와 사전 조율설도 일축했습니다. 연세대학 교수가 내 직업이고 내가 대통령에게 해주는 거는 자문을 주는 거예요.
내 자문을 대통령이 택하고 안 하는 것은 그분의 결정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황당한 안보 공세를 하고 있다고 문 특보를 감쌌습니다. 그들의 동맹은 굴종을 강요할 뿐이고 그들의 안보는 변형된 색깔론에 불과할 뿐입니다. 야당은 대통령 특보의 발언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학자의 견해를 밝히고 싶다면 특보직을 그만두라고 몰아붙였습니다. 한미 간의 이간질에 가까운 위험한 말들을 쏟아내면서도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특보의 철학이 다르다면 우리 외교가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느냐는 질타도 나왔습니다. 한국당은 외교통일위원회 등 상임위에서 문 특보 논란을 따지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으로 촉발된 국회 파행이 사흘 만에 정상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추경 예산안 처리를 놓고 이견이 있어 막판 진통도 예상됩니다. 육덕수 기자입니다. 국회 파행 사흘째 물밑 협상을 이어간 여야는 한 발씩 물러서는 선에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당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국회 운영위 출석에 사실상 동의했습니다. 업무보고 그 차원으로 여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됐고요. 업무보고 차 부를 수 있죠. 대신 야3당은 인사청문회를 정상화하는 데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파행에 책임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민의당은 청문회를 즉시 정상화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불참한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는 시한을 꽉 채워 통과됐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 방안에 대한 합의문을 내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인사 논란에 대한 대통령 입장 표명의 방안도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한 부분에 관해서 합의를 이룬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마지막 한두 문제가 남아서. 하지만 추가 경정 예산안을 놓고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그만둘 장관을 두고 그 장관한테 추경 심의할 때 질의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추경 편성이 잘못됐다면서도 심사에는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추경 심사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막판까지 진통도 예상됩니다. MBC 뉴스 육덕수입니다. 얼마 전 강원도 인제 야산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북한이 보낸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군 당국은 명백한 군사도발이자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북한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먼저 구경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일 강원도 인제에서 발견된 무인기입니다. 국방부 합동조사팀이 사전 입력된 좌표를 분석한 결과 무인기는 지난달 2일 오전 10시 강원도 금강군 일대에서 날아올랐습니다. 2.4km의 저고도에 시속 90km의 속력으로 남하해 경북 성주 사드기지까지 260여 킬로미터를 내려왔습니다. 성주 진입 전부터 탑재된 카메라가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다시 북상하면서 사드기지 10여 장을 포함해 전방지역 군사시설 등 550여 장을 촬영했습니다. 비행조종 컴퓨터는 촬영 명령을 보내게 되며 적외선 리모컨과 같은 신호를 발생하여 촬영하게 됩니다. 5시간 30여 분간 우리 영공을 날아다니던 무인기는 엔진 계통에 이상이 생기면서 연료가 바닥나 도착지를 40여 킬로미터 앞두고 추락했습니다. 군은 비행 기록과 사진 촬영 경로가 일치하다는 점을 토대로 북한 소행으로 결론짓고 정전협정을 위반한 명백한 군사 도발이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우리 군은 강력히 응징할 것이며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북한에 있다는 것을. 이번 무인기는 지난 2014년 백령도 무인기보다 날개 폭이 각각 20cm씩 길어졌습니다. 또 엔진 출력이 높아지고 연료 탱크 용량도 2배 이상 커지는 등 성능이 향상돼 항속거리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MBC 뉴스 구경근입니다. 우리 영공을 헤집고 다닌 북한 무인기입니다. 보시다시피 정찰용 카메라가 달려 있었는데요. 일본제입니다. 우리 군 당국은 이 카메라와 연료를 좀 덜어내면 3kg 정도의 생화학 물질을 실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정찰용 무인기를 생화학 공격용으로 개발하는 건 시간 문제라 사실상 한반도 전역이 북한의 공격에 노출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재웅 기자입니다.
무인기에는 강원도 원주를 시작으로 18개 지점 상공을 반드시 거치도록 경로가 입력돼 있었습니다. 특히 남쪽 방향으로 3, 4번째, 북쪽으로 7, 8번째 항로점에서 촬영이 집중됐는데 바로 경북 성주 사드기지 상공이었습니다. 남향 비행 중 성주기지가 처음으로 촬영되었습니다. 회항한 무인기가 북으로 향하면서 다시 성주기지를 촬영하였으며 따라서 군사첩보를 수집하기 위한 북한 정찰총국의 소행으로 우리 군 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천안함 폭침 등 테러까지 저지른 정찰총국이 무인기를 탑재한 공격용 전화는 시간 문제일 거란 전망입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보유한 생화학 물질은 모두 13종이라며 이번 무인기엔 약 3kg의 생화학 물질을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중 탄저균을 제외한 12종의 생화학 물질은 대기에 노출되면 자외선에 대부분 소멸되지만 유사시 충분한 위협이 된다는 분석입니다. 인구 밀집 지역에 투하할 경우 살상 반경은 낮아도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줄 수 있어 위협적입니다. 특히 살상력이 큰 탄저균을 포자화하는 고도의 기술을 확보해 무기화할 경우 적은 양이라도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으로 군 당국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홍입니다.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의 여성관이 또 구설에 올랐습니다. 얼마 전 논란됐던 저서가 아닌 다른 대담집이 문제가 됐습니다. 야당은 저급한 성의식을 보이는 탁 행정관에게 청와대가 왜 집착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탁현민 행정관을 포함해 4명이 성에 대해 나눈 이야기를 담아 2007년 출간한 책입니다. 탁 행정관은 책에서 그룹 성관계와 스와핑을 상상해봤다. 어렸을 때는 선생님과의 관계도 바랐다고 털어놨습니다. 임신한 선생님들도 섹시해 보였다고 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중학교 3학년 여학생과의 첫 성경험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어떤 짓을 해도 상관이 없었다. 단지 성관계 대상이었다고 했습니다. 피임을 한 것도 상대 걱정이 아닌 자신을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일제히 비판하며 다시 한번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삐뚤어진 여성관도 모자라서 임산부에 대한 변태적 시각을 가진 사람이다. 신성한 모성을 모독한 청와대가 탁 행정관을 경질하지 못하고 집착하는 이유를 따져 물었습니다. 저급한 성의식의 수준을 보고 있노라니 뒷목이 뻐근해집니다. 모든 논란과 비판에 기막고 입닫은 문재인 정권을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여성 의원들을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청와대에 경질 건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탁 행정관의 거취에 대해서 굳게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의 히말라야 트레킹에 동행해 최측근으로 불리는 탁 행정관은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에도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금속노조가 현대차그룹에 5천억 원 규모의 일자리 기금을 노사 절반씩 부담해서 만들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업계는 이 노조가 내겠다는 2,500억 원이 실체가 없는 돈으로 생색만 내자는 속셈이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전기영 기자입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현대차그룹 노사가 각각 2,500억 원씩 모두 5천억 원의 일자리 기금을 만들자고 회사 측에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노조가 내겠다는 2,500억 원은 현금이 있어 내겠다는 게 아닙니다. 노조는 현재 회사 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 중인데 승소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돈을 체불임금으로 보고 그 일부를 내겠다는 겁니다. 업계는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노조가 승소해야만 받을 수 있는 돈인데 2심까지 회사 측이 승소한 상황에서 노조가 주장하는 기금은 현실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노조는 노사 합의를 통해 소모적인 통상임금 소송을 중단해보자는 뜻이었다며 사측과의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사회적인 토론도 할 것을 제안을 하기도 할 거고요. 합법적인 수준에서 투쟁을 전개할 겁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를 사회적 총파업 주간으로 정했습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옥중 서신을 통해 정경유착의 공범, 재벌, 권력기관과 기득권 집단이 코너에 몰려있는 지금이 친기직한의 속도전으로 개혁을 밀어붙일 적기라고 강조했습니다.
건설노조는 이미 1박 2일 총회를 진행하며 총파업 투표에 들어갔고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 등 산하 조직들도 속속 총파업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기영입니다. 농업용 양수장에 물을 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녹조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가뭄까지 겹쳐 관계 당국으로서는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임명찬입니다. 북한에서 풀려난 지 엿새 만에 숨진 미국 대학생 오투 원비어의 장례식을 앞두고 미 전역이 애도의 물결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가족이 부검에 반대하고 있어서 그가 왜 의식불명에 빠졌고 또 죽게 됐는지 밝히지 못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불 꺼진 교정을 촛불이 가득 메웠습니다. 원비어의 모교인 버지니아대 동문 수백 명이 원비어를 추모하려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Aldo was someone who followed his passions or confidently leading the exploration of a city he had never been to. 원비어를 반기며 주민들이 나무에 매달았던 리본은 주인을 잃은 채 여전히 걸려 있습니다. 마을 어귀엔 애도의 글귀가 새겨졌습니다. You could just tell that he was a great, really kind-hearted guy and a really well-liked guy at Wyoming. 대학 진학을 앞둔 2013년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씩씩하게 연설을 하던 원비어의 영상도 공개돼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I wish there was a way to know that you're in the good old days before you've actually left them. 당초 검시당국은 원비어를 부검해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유가족은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전했습니다. 시신의 외관 검사와 의료기록 분석으로 사인을 밝힐 수밖에 없어 정확한 사인 규명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례식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밤 원비어가 다녔던 와이오밍 고등학교에서 일반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개 장례식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원비어가 북한 여행 때 이용한 여행사의 홈페이지입니다. 대문에는 북한 군인과 한복을 입은 어린이 사진들을 걸어놓고 평양 마라톤 상품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북한을 당장 여행 금지 국가로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고요. 방송에서는 북한을 선제 타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승진 특파원입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반드시 북한 정권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습니다. 특히 북한이 원비어를 살해했다면서 아직도 북한에 가길 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면 스스로를 책임져야 한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최악의 가뭄 소식부터 집중 보도해드립니다. 전국이 가뭄으로 바싹바싹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저수지 바닥이 드러나 농작물은 말라가고 생활용수를 공급할 댐 수위도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송양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1,200만 톤의 물을 담을 수 있는 대형 저수지. 하지만 물을 찾기가 힘듭니다. 저수율은 단 2%, 오리배와 낚싯배는 갈라진 바닥에 놔둔 겁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선착장도 지금 그대로 그냥 바닥에 있는 것이고 배 역시도 운행할 수 없는. 한 달 전만 해도 어른 키가 넘는 2m 이상의 물이 차 있던 호수입니다. 하지만 한 달 만에 모든 물은 말라버렸고 지금은 풀까지 돋아나 거대한 초원처럼 돼버렸습니다. 경기도 저수지 20곳은 완전히 고갈돼 저수율이 0%로 떨어졌습니다. 군인과 농민들은 물이 조금이라도 고인 곳을 찾아 차로 실어 나르기 바쁩니다. 물 풀 데가 없지, 받을 데가. 그래가지고 일로 왔어. 저 옥수수를 심어놨는데 다 말라 죽어서. 대형 댐도 사정이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보령댐의 저수율은 9%, 수도권의 젖줄인 소양강댐은 38%, 충주댐은 29%로 떨어졌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실시 중인 제한급수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뭄이 더 심해질 것에 대비해서 급수책의 조정 등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마 전선의 북상마저 늦어진다는 소식에 농민들은 체념 상태입니다. 도리는 없습니다. 하늘이 하는 일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해마다 줄고 있는 강수량에 기후변화로 가뭄이 해마다 반복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중장기적인 물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송양환입니다.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논밭은 물론 농민들의 마음까지도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물을 얻기 위한 사투가 계속되면서 주민들 사이에 분쟁이 잇따르는가 하면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규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누렇게 타들어가는 모입.
논바닥에 쩍쩍 갈라진 틈은 주먹이 들어갈 만큼 커졌습니다. 저기 뭐 실어다 분다 해도 되지도 않고 논뿐 아니라 저 밭곡시도 다 헛내려 절단났어요. 간척지 논 물 위에는 거품이 떠다니고 김처럼 검은 이끼가 가득합니다. 비가 오지 않아 염도가 높아지면서 한 달 전 심은 모가 다 죽어버린 겁니다. 간척지 농사 30여 년 만에 처음 겪는 일입니다. 작년에도 가뭄이 있었지만 이렇게 한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2번 심어도 죽은 사람들 많이 있고. 군데군데 물이 나올 만한 곳이면 관정을 파보지만 지하수 찾는 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15일, 20일 한 그 정도 밀려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신청해도 한 20일 후에나 개발할 수 있고 그래. 많이 일이 밀려서. 지하수 파는 걸 놓고 이웃 간 다툼까지 빚어지기도 합니다. 마을 상수가 바로 옆에 있는데 그 옆에다 관정을 하면 마을 상수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요. 하천이 마르면서 물고기는 떼죽음을 당하는 등 생태계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식수를 배급받는 마을에서는 절수형 양변기를 설치하며 한 방울의 물이라도 아끼려 노력합니다. 끝없이 길어지는 가뭄 앞에 농민들은 급기야 농기계를 앞세워 시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지금 모짜리를 해서 내가 어제 그저께 만상자 하는 사람도 봤어. 지금 해서 그 심으면 됩니까? 주말에 비가 예보돼 있지만 해갈에는 턱없이 모자랄 것으로 보여 물 확보를 위한 사투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 논밭이 쩍쩍 갈라지는 가뭄에 작황이 형편없습니다. 수확철을 앞둔 감자와 무는 여물지 못해 씨알이 잔챙이만 하고요. 한창 자라야 할 사과나 배는 성장을 멈췄습니다. 긴 가뭄에 채소, 과일값은 이미 금값인데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김성민 기자입니다. 충남 당진의 수미감자밭입니다. 2,600제곱미터가 넘는 면적이 온통 메말랐습니다. 석 달 전 심은 감자줄기도 바짝 말라버렸습니다. 예년 같으면 닷새 뒤 수확해야 하는데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비 같은 비가 안 와가지고 수확량은 작년에 30%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수확을 앞두고 어른 주먹만 해야 할 감자 크기가 올해는 이렇게 4분의 1 정도로밖에 자라지 못했습니다. 전부 고창의 무밭도 타들어갔고 고구마도 이파리까지 까맣게 시들었습니다. 채소값은 일제히 올라 도매가 기준으로 양파는 80%, 대구이 67%, 감자는 13% 정도 가격이 껑충 뛰었습니다. 제철을 앞둔 여름 과일도 피해를 입긴 마찬가지입니다. 충북 감곡의 복숭아 농장. 이맘때면 탁구공 크기만큼은 자랐어야 하지만 사실상 생육을 멈췄습니다. 찌글찌글해갖고 수분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대로다 떨어 조금 더 말려뱉어서 이 나무 자체가 죽습니다. 이게. 문제는 추석 대목의 과일 물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충남 당진의 배밭은 물 공급이 평소의 10%에 그쳐 흉작이 우려되고 인근 과수원의 사과 역시 크기가 3분의 1 정도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다음 달까지도 가뭄이 지속될 경우 배추나 무 같은 밭작물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성민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4대강 수질 개선을 위한 일부 보의 수문 개방에도 불구하고 이 녹조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환경단체는 수문의 전면 개방을 요구하고 있지만 가뭄 탓에 수문을 더 열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한강 하류인 서울 성산대교 북단입니다. 강가로 다가가자 기름띠 모양의 녹조가 수면 위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물을 퍼올리자 초록색 녹조 알갱이가 가득합니다. 한강에서도 녹조는 매년 발생했지만 특히 올해는 때이른 폭염이 이어지면서 지난해에 비해 확산 속도가 빠릅니다. 7, 8월경에 가장 번성을 하지만 요즘 날씨와 같이 가뭄이 지속되고 또 무더위가 계속된다면 그 시기가 조금 당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녹조를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정부는 지난 1일 16개 보 가운데 낙동강과 영산강, 금강의 6개 보를 우선적으로 개방했습니다. 그러나 녹조의 원인 물질인 남조류 개체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제한적인 보 개방으로는 녹조가 늘어나는 속도를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녹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6개 보에 대한 상시 개방, 수문에 대한 전면적인 개방이 필요할 거고요. 환경단체의 주장대로 보를 전면 개방하더라도 녹조 확산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인데다
가뭄이 극심해 숨은 개방을 결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추가로 더 내릴 경우에는 현재 농번기에 comes back totally incomprehensible and with significant brain damage. What would you describe it as? 원비어의 고향인 오하이오주 출신 정치인들은 북한의 반인륜적 범죄, 북한의 혐오스러운 행동에 대해 전 세계가 규탄해야 한다며 성토했습니다. 북한 여행 금지 주장도 빗발쳤습니다. 북한은 정기적으로 외국인을 납치하고 국민 12만 명을 수용소에 가둔 정권이라는 것입니다. 정부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We need to find out why that happened and then take appropriate action against that government. 이런 가운데 미국 폭스뉴스의 한 앵커는 원비어 사망과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언급하면서 선제 타격까지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Now U.S. is being directly affected by this North Korean crazy dictator. It may be time for a preemptive strike. 원비어 사망에 따른 미국 내 여론이 격화되면서 북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 조치는 더 강해질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승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비어의 죽음에 대해 완전한 치욕이라며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게 될 가능성이 더 희박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현원섭 특파원입니다. 북한에서 혼수 상태로 돌아온 원비어가 엿새 만에 숨진 직후 북한을 잔혹한 정권이라고 규탄했던 트럼프 대통령. 원비어의 죽음은 완전한 치욕이라고 연일 북한을 공개 성토했습니다. It's a total disgrace what happened to Otto. That should never ever be allowed to happen.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 중국과 시진핑 주석의 북한 문제 해결 노력에 감사하지만 효과가 없었다며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직접 할 것이라고 공언했던 트럼프가 추가로 독자 대북 제재에 나설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입니다. 북미 간의 정상회담 가능성은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만날 가능성은 한층 더 멀어졌다고 밝혔습니다. Clearly, we're moving further away, not closer to those conditions being intact. 미 국무부는 원비어 사망의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억류 중인 나머지 3명의 미국인을 석방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